평창 부암 가회 3청의 안재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구정 질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종로구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서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라는 것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실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평창동 지구다리 계획 종료 이후에 건축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과 높이 규제를 완화해서 서민들의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는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지난달 2월 25일이죠. 송파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 여파로 대통령께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제적 약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의 자살 소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8년째 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또한 노인 자살률도 1위로 조사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정말 내 생활이 너무 비참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또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고 그저께는 경기도 동두천의 30대 주부가 4살 배기 아들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이게 남의 소식일까라는 상당한 불안감이 엄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의 사회 안전망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우리가 보호해야 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민들을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면 소위 틈새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들은 과연 누가 보호할까라는 의문이 급히 떠올랐습니다. 송파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 없었던 이 세 모녀도 바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었고 소위 틈새 계층이었습니다만은 어떠한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청동사무소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적은 돈을 모아서 그 지역에 있는 기존의 사회 복지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어려운 이웃들, 즉 잠실의 세모녀와 같은 분들을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청동의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회와 같은 조직을 우리 구 전체로 확산을 해서 동 단위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소중한 작은 돈을 이렇게 푼푼히 모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그야말로 복지 시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삼청동의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회와 같은 조직을 동 단위로 이렇게 구축을 해달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한 동을 방문했는데 이분도 그 방에 들어가니까 한때 그 가족 모두가 이남이녀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손자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와서 지금 현재의 그 삶을 뒤돌아볼 때 그분은 정말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 동의 복지 담당 직원과 담당 계장이 그분에게 아주 적극적인 배려와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누구도 이러한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분도 역시 또 다른 그러한 자살의 충동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복지 담당국뿐만 아니라 각 동의 복지 담당자들과 팀장님들, 동장님들이 자생적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동참을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회안전망, 사회복지 안전망에서 소외된 이러한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이 종로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생활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 시설의 확실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는 농촌과 달리 상당히 폭우가 쏟아지거나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상당히 긴급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차량의 그 상한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그 오래된 도심이 많은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도로가 제대로 포장돼 있지 않은 그런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시의 기반이 되는 생활의 기반이 되는 도로나 하수나 가스나 기타 보안 등과 같은 도시 생활 기반 시설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명품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몇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세검 종로 7갓길 16에서 7갓길 20-2번지는 종전 지번으로 하면 시정동 179번지 일대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던 곳인데요. 이것은 아시는 대로 최근에 그 토지 소유자가 길 가운데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구로 해서 우리구 도로과는 이 부분에 도로 포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주민들의 그 교통 편이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검정 신락길 2, 세검정 7길 41번지, 즉 세검정 초등학교 정문 옆에 골목도 최초의 도로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포장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민로 9길 22, 창민로 9가길 12, 즉 부암동 305번지, 369번지 일대인데요. 여기는 중간이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쪽은 다 되어 있는데 진입로로부터 연결되는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딱 이 부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민로 5나길 2, 5길 23, 여기는 부암동 329번지에서 338번지에 이르는데요. 여기도 도로가 생긴 이래 콘크리트로 포장된 이후에 전혀 점검이 되지 않아서 자갈이 마치 요철처럼 두드러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창동 293번지와 신영동 5번지 일대도 도로 포장을 한 7년 전에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최악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도시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제대로 정비되고 갖춰줄 때 우리가 주민들의 그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평창동 일부 지역에 445의 16번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는데 최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다 보니까 토지가 사유지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유지의 문제가 사실 도로 포장의 원인인데 저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2년에서 2013년 동안 우리가 도로 보상으로 인해서 즉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한 것은 5건이 있었고 그중에서 한 건은 지고 한 건은 이기고 한 건은 조정에 들어갔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물론 담당 부서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소송을 당하는 직원들로서는 도로 포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의 불편을 그냥 인내하고 그냥 감당하라고 말하기에는 도로의 상태랑 도시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라고 만약에 소송에 패소한다 그러면 그 부득불 도로에 대한 매수 청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민간이 구유 소지나 국공유지를 점유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이용하거나 사용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의 문제가 따르는데 이 재정의 문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째 공공이 그 민간의 토지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밀리면 변상금 추가로 그 이자까지 물리면서 공공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설사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도로가는 적극적으로 이 최악의 도로들을 포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